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빌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번 주에 중간이죠.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는 벌써 FOMC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니만큼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유소 1, 2부를 빛내주실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요일에 라인업이 사실은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은 깜짝으로 나오신 분들이라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드릴게요. 허반석 위원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원래 두 분 다 수요일 날 보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주유소 1, 2부 함께하게 돼서 다른 분들이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분명 아침에 봤는데 허반석 위원님은 또 여기 왜 계시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제 주유소 월수금 확정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신 김에 오늘 또 수요일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시라고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허반석 위원님부터. 네, 아침에 상암동으로 출근을 해서 상암동이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녁에 퇴근을 또 상암동으로 했습니다. 늘 이렇게 조금 지정된 날이 아닌 날 방송을 할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 나오는 거 잘,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잘 만들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먹고 PD님의 부름을 이 자리까지 오늘도 네. 알찬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듯한 하셔서 괴롭히는 민망할 정도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더욱더 재미있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주연 전문가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수요일인데 힘드세요? 아니 저희 위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네.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지금 며칠 굶으셨다고 하셨죠? 네, 한 3일째 한 죽 한 그릇씩 먹고 있어요, 그래도. 아니 열심히 방송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식사를 지금 컨디션이 난조라서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는 건 아니었죠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살이 너무 잘 빠지고 있어서 이게 죽 다이어트가 이게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상태로 한 달 정도만 좀 쭉 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 됩니다.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아니 물론 살이 빠지고 더 핸섬해지는 것도 좋은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주연 전문가님은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 비만이 모든 그 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 적정 주가처럼 적정 몸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두 분 다 좀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들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아프시면 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전화 온다니까요, 저희 방송국으로. 그런가요? 그럼요. 네, 두 분 다. 또 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또 우리 아나운서님.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입에 침 싹 바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재미있게 먼저 나눠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유소 1, 2부는 저희랑 함께 하시고요. 주유소 3부 시작하는 방송은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먼저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미리 접수해 주시면 상담 받으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위원님이 깜짝 출연하신 만큼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시장에 대해서든 종목에 대해서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이나 노란톡 통해서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여러분들의 입이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깜짝으로 출연을 하셨어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너죠.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과연 위원님들의 머릿속은 어떤 키워드로 꽉 찼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원님부터 보도록 하죠.
네, 원자재, 의류, 그리고 중국 제재, 스타항공, 자동차 부품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다음 위원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혼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도 근데 같은 위원님들이 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슈퍼사이클 상승 섹터 반도체에 대해서 적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줄 모르고 이제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변경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러시죠?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뻔뻔하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도망갈 구멍을 다 막으려고. 네, 일단은 이렇게 두 분의 키워드가 좀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여쭤봤던 건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두 번째는 상승 섹터로 볼 수 있는 섹터군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던 건데 일단 막판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적어주신 원자재, 의류, 중국 제재 이렇게 써주신 분은 오늘 양봉샤스 이주연 위원이 맞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습니다. 매를 먼저 맞췄어. 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적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적었는데 뭐 반도체 이야기와 그럼 겹치는 게 아니냐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사를 제목을 제가 좀 봤어요. 슈퍼사이클은 마케팅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렇죠. 네, 어저께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자극적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냥 제목만 보고 버렸습니다. 전문가님 들어가서 보셨어야죠. 아니 뭐 반도체 안 가는데 굳이 반도체 이야기를 볼 이유가 있을까 해서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포트의 비중을 쪼개서 반도체 종목을 사놨는데 슈퍼사이클은커녕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만 나오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 그러죠. 뭐 양국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반도체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쇼티지는 왜 부족한 건 아는데 만들어서 돈이 안 벌리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원자재라고 근데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네. 이주연 전문가님은 원자재 가격 보고 계세요. 원자재 가격이 요번에 이제 그 한 10년 만에 이렇게 또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냥 슈퍼사이클 키워드 하니까 원자재가 좀 떠올랐던 것 같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 뭐 뿐만이 아니라 뭐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으로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철강, 뭐 팔라듐,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곡물 가격, 밀 가격부터 해서 뭐 옥수수, 콩, 뭐 심지어 이제 그 돼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네. 것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구리, 곡물 할 것 그렇죠. 없이. 네. 뭐 할 것 없이 다 올라갑니다. 뭐 코인도 올라가는 세상에 그 가치가 있는 어떤 상품이라 하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대단한 소비국 예전에 이제 중국이 고성장을 할 때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슈퍼사이클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달라요. 어떤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중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돈들이 풀리고 이런 돈들이 지금 뭐 증권 시장,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 시장들로 이제 전가가 되면서 화폐 가치가 그냥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거기 플러스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뭐 안 좋아질 거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산을 좀 줄였다 보니까 이런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는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뭐 GDP 미국 앞으로의 이제 전망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경기가 이제 회복됐을 때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뭐 급격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네.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좀 비슷한 견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기간 조금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네. 이 부분은 결국 이런 뭐 유동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 뭐 긴축이라든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네.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이제 같은 견해고 그래서 이런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업종들 내에서의 뭐 저점 공략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최근 시장 보면 굉장히 또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잡을 틈을 주지 않고 좀 움직이는 종목 흐름들을 보면서 너무 빨리 움직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잦아든 것 같긴 한데 그런 흐름은 뭐 아무튼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벌써 또 FOMC 회의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장의 기조를 내놓을지 궁금한 상황에서 일단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 가지고는 지금 슈퍼사이클은 뭐 반도체가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이 아닌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도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 이 키워드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네, 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안에서 곡물 가격 상승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곡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가 부담이 조금 들에게도 미칠 텐데 어느 기업을 그러면 이제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월요일 아침부터 매일 8시 10분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이번 주에 좀 드렸는데 를 담고 계시거나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곡물 가격이나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어서 원가, 판가,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때 조금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는 그래도 이미 확보해 놓았던 재고 자산들을 통해서 실적 방어가 일부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스프레드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원가등에 따른 실적 부담감이 있는 기업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거나 아니면 해외 사업부가 좀 튼튼하거나 그리고 원가를 판가에 전가시키기에 가장 조금 양호한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나 종목을 선택할 때의 범위를 집약시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아침에 좀 드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사이클 곡물 가격에 대해서 뭐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반석 위원님한테는 도하나님 허반석 위원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양봉샤스 이주연 위원님한테는 제발 밥을 드세요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이런 걱정에 대한 댓글이 오르고 있어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 원자재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몸무게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시죠. 저는 비만이라서 많이 빼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뱃살이 좀 많이 나와. 네. 관리 두 분 다 잘해달라는 말씀을 시청자분들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점을 좀 들어보면 원자재 가격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맞을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마진율,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원가 올라간 부분들을 결국엔 가격에다가 판매 네. 가격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집약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사실 찾아보면 있죠. 뭐 예를 들어 같은 음식료 안에서도 뭐 라면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오르면 울상인데 뭐 다른 음식료품 정가가 잘 되는 건 오히려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그런가요? 네, 요즘 이거는 그 제 월급 이야기뿐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 월급 빼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다 도 오르는데 맞아. 왜 내 월급은 늘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네. 도하나님 뭐가 오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또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자, 누가 써주셨죠? 네, 그런 개인적으로. 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굳이 그렇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허반석 센스가 그러니까요. 남다르네요. 아무튼 오늘 두 분 이 페어도 주유소에서 또 신선한 조합인데 귀여운 커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 좀 자주 좀 뭉쳐주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좀 오전에 한 번씩 이렇게 뭉치고 네.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슈퍼사이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 섹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너무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 상승하고 저거 상승하고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물리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의류라고 짚어주셨고 허반석 위원님한테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 섹터를 콕 집어서 찝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음에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의류가? 의류요? 네. 의류가 저는 이제 지금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조금 타고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딜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생길 네, 가능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 뭐 상승 섹터 지금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사실 안 올라가는 섹터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좀 최근 들어서 한 두어 달 정도 권에서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는 섹터가 의류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의류뿐만이 아니라 뭐 괜찮은 섹터들이 더 있지만 의류가 좀 두드러지게 특히 이제 방 관련주들이 좀 의류 업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형주들이고 이렇게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서 그냥 그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잘 가는 종목이 이제 그 탑10 키츠 갖고 네. 있는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뭐 신원이라든지 뭐 대부분 그 예전에 개성공단 관련주들 여러분들 뭐 이게 북한 이슈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FNF도 그렇고요. 뭐 원래 잘 가고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 속에 이런 의류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오늘 또 의류 섹터 안에서 강세를 띄웠던 종목 중에 쌍방울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뭐 아무튼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강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아이디어 차원을 늘 이야기를 잘 해주시니까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반석 위원님은 상승 sek터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스펙이나 우선주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마어마한 상들이 좀 흘러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버블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여행 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여행 경보 1단계로 낮추면서 한국의 여행도 많이 오겠구나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분들이면 해외 단체 7월부터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업종별 그리고 테마별 그리고 스펙주들도 급등을 한 이후에 급락을 맞고 또 다시 급등을 해주고 결국엔 수급에 의해서 돈의 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결국엔 여기에 대한 경종을 좀 울려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더 표현을 쓰자면 투기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데 괜히 여기에 익숙치 않은 매매를 하시다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장이다. 나도 여기에서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간식비라도 벌어봐야지라는 마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매매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볼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꼭 너무 과열된 그리고 투기성 거래가 있는 쪽으로의 매매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얼마 전에도 스펙주나 이렇게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그 차트를 보고 좀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테마주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데에 덜컥 들어가셨다가 또 물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최근같이 또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진 장세 안에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오르는 테마성 종목들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더불어서 좀 드렸습니다. 상승세 좀 질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예 콕 집어서 나라
국가를 하나를 또 꼭 집어주셨어요. 이주은 전문가님. 네. 중국 제재. 이 부분은 왜 적으셨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해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소비를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전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읽었던 기사인가 어제 읽었던 기사에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 식사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중국에서 지금 공장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잠시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이제 멈추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선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굵기가 만약에 중국에 제재가 없었다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전 중국 때리기가 없었다라면 아마 지금쯤 우리나라 기술 격차와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좁혀졌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서 미국과 중국에게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슈퍼 사이클이 온다, 뭐 마케팅 용이든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미국 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제재를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한 이런 시점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기술 격차를 벌려놔야지 앞으로 중국이 이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는 아마 전략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계속 좀 더 이렇게 떼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네. 있다. 그러면 아마 반도체 주가도 더 올라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으르렁대는 사이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부분이 분명 있다면 굳이 또 그 싸움을 말려야 될 이유가 있나? 그렇죠. 뭐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댈 때 우리 기업이 돈 잘 벌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네. 코스피 지도를 이렇게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잘 가면 우리 시장도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슈퍼사이클에서도 반도체 키워드가 통통 튀어나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제 찍어내면 잘 팔릴 일만 알았는데 왜 쇼티지와 반도체 주가가 잘 안 가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허만석 의원님도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주은 전문가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네네. 거를 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선반영 된 거 아닌가? 오를 만큼 올랐다. 네, 뭐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몇 달 전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다 올랐고 1월에 삼성전자가 막 9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했던 간다 했었죠. 네, 선반영 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허만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네, 마찬가지로 많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11일 그리고 1월 14일 이 어간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국내외 여러 종목들이 고점을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 지수 자체를 움직이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6월에 있는 변곡점들 부분 좀 소화를 하고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도 일부 소화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언제 하겠다 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군부를 떼고 있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해소 이후라면 국내에서 지수의 상승 여력도가 아직 대부분 많이 남아있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은 있는데 쉬어가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 다만 꺾이지 않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오히려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열어놓은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일부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그어놓고 지켜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최근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은 있지만 올라가줘야 될 때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유사한 흐름이 나올 텐데 너무 많기 때문에 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반도체 관련 섹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소부장보다도 저는 장비 소재 부품이라고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네. 두어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장비 소재 부품 후공 정도 아니고 이제는 실적 장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세 하단부에 접근해 있는데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시장 점유율 1위, 메모리향 반도체 쪽으로의 또는 매출 더 높은 기업 그리고 시장에서 진입 높은 우리만의 기업을 갖고 있는 특허를 위주로 조금 찾아보고 반도체 섹터를 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리아 반도체 지수가 하단에서 상승을 한 것처럼 국내 증시도 일정 치면 올라갔는데 가장 이제 분들께 염려하는 부분들은 네. 1월 11일 어간의 삼성전자나 SK하이나 여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하필이면 그때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고점에서 매수했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만큼 아직까지 6월의 변곡점 제가 이제 다른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수할 기회들은 6월달, 7월달 많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한다는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좀 올라요. 웬만한 업종 선배가 다 궁금한데 지수는 왜 안 오를까요? 이렇게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만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반도체 두분의 의견이 비슷한 건 오를 만큼 좀 올라서 지금 좀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냐. 또 매수를 잘 하려면 저가 아주 가격 매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6월에 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을 보내자라는 말씀으로 6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자발적 장기 투자를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지켜가야 되는 일부 지켜가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관한 네. 연준에서 긴축을 얼마만큼 언제쯤 것인가에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주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앞으로 대세 상승 종목들을 조금 차익 실현하고 수익을 거둔 것도 그래서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변곡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이 변곡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변곡점을 대비하자라는 표현과 변곡점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대비한다는 것은 내 보유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비중을 줄여놨다거나 내가 투자할 만큼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나오더라도 나는 하단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버틸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투자를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변곡점을 기다리자는 이야기는 덜컥 일찍 사지 않아도 이보다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일 같은 미국의 5월 설과 지수 CPI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나왔을 때는 다시 테이퍼링, 연준의 우려가 출렁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ADP 고용 지표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해서 시장이 했지만 노동 봤을 때는 하회하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이 이런 것처럼 들이 될 만한 이슈들이 6월과 7월에 FOMC 회의를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선반기를 하루 앞두고 네? 외국인들의 선물 차를 매수를 하다가 1시 30분, 11시 30분 으로 강한 나오면서 시장을 좀 더 뒤흔들어 놓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병목 하나하나 이용해 가면서 내가 가격해봤던 종목들을 지금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기를 누누이 관찰하고 지켜보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모습으로 이 변곡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 가지 내일에는 코스피 200 변경이 있죠. 편입 종목들이 있는데 중간에서도 내가 편입되는가 편출되는가를 보셔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는 비중 조절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삼아 보실 수도 있고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FOMC를 한 주 앞둔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이슈들이 있는 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변곡을 대비하고 점을 기다리는 매수를 할 때도 있는 을 갖고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할 때도 있는 고 수급을 체크하면서 매도를 하신다면 자발적 장기 6월, 7월, 8월 올 하반기라고 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 걸러 하루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FOMC 다음 주 회의를 좀 앞두고 우리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일적인 이슈가 그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잘 보시고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불확실함이 아니라 더 다가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설레는 변곡점기를 좀 저희와 함께 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님들 인생에서 변곡점이 사건이 있었다면 했었을까요? 주식을 하는 정점이 될 만한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저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살던 적이 있었다. 주식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것만큼 우리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식을 딱 보고 안 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뭐 이제 주인이 때가 있었으니까 20대 때 일보매매 여기 진정한 돈을 구나 이제 얘기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하려면 공시가 나올 거고 상가를 갈 거다라고 이제 정보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거 나오고 상가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역시 주식은 정보매매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깡통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했었죠. 네. 했던 것을 가지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병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지 않았으면 뭐 공부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계속 이제 돈을 썼다면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 가기까지는 또 되겠죠. 네, 맞네요. 맞아요. 좀 생각해 보니까. 성격상 손실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싼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낮출 만한 여력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 경력이 2주보다 제가 뭐 적기 때문에 저도 뭐 할 수도 있겠다 늘 열려 있는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시장에 조금 더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가격이 와야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드는 가격이 와야 때도 있습니다. 심리 싸움이라는 부분들도 좀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한때가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 유학 자금으로 주식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이 벌리는구나라는 그러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FT로 주식을 열어놓고 이제 남산 1호선을 딱 지나갔는데 시간 손이 이제 미시간 손익이죠. 이제 평가 차익이 플러스 뭐 거의 한 장에 다다른 들을 이렇게 딱 이제 내 실인가 버스 안에 있지만 내 휴대폰에 찍힌 이 숫자는 저를 웃음 짓게 만들면서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됐었나라는 생각도 주식이 내 유학
그리고 그때 그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달콤한 경험 이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주식을 그때 공부할 만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났지만 시청 위원님들을 못 만났어요. 위원님들도 시청자분들과 전문가로서 못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굴곡질 경험점들을 좀 지나오면 좀 그런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 사실 주식 차트 보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수요일이라 힘들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위원님들 허반석 위원님이 어제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못 갔다 뭐 이런 평이 전혀 사석에서는 있거든요. 주시죠. 억울하다고. 아, 네. 네. 하지만 우양의 아버지라서 참 저희 장관님들 많이 나으시다. 아버지세요. 종목의 아버지세요. 아무튼 보시더라도 우양 돌려보시더라도 허반석 위원님 AI 따뜻한 온라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네, 허반석 위원님 뜨거운 한잔 하시기. 전혀 아시죠? 네, 두 분 이제는 새우가 네.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핫도그 같이 드시면서 어느 정도 돈도 다지시고 두 분의 이 커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열심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스타 항공가 있어요. 이 종목을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타 오늘 뭐 할인이 갑자기 급등하고 닭고기에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분할 벌써 만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잠시 그 생각했다가 정말 이렇게 급등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쌍방울이 오늘 또 급등을 했고 할인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스타 항공의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4일 날에 입찰이 있는데 두 기업 중에서 이제 어디 거냐 하는 그런 좀 하나의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급등은 일단 나왔지만 일정이 작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짧게 공략하시는 하나의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계실 거예요. 네. 체크해놓고 이미 뭐 탑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럴 있을까봐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를 왔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기 네. 앞으로 뭐 변동성이 있지 않을 저는 이제 종목 하니까 그왜 스페셜 매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구경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주연의 레드 체크 종목에 네, 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스타 항공을 가지고 쌍방울이 붙었습니다. 그 전략을 두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스타 항공이 어느 게 될지 이것도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 우리 에게도 하나의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A나 뭐 이런 들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체크만 하시고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데는 볼 수 있다라는 팁까지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한방울 두 기업 본다면요. 네. 한방울도 이제 비슷하게 성장돼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할인도 이제 지주 할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할인 같은 경우는 그 해운업을 물류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항공사까지 인수하고 더해서 이제 물류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상방울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한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겠군요. 네,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보유하고 있고 이제 이래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뭐 할인에게는 유리하지 않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쌍방울은 사실 뭐 이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할인 지주 자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이스타 항공 같은 적자폭 뭐 항공 비슷했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는 한 2억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황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네. 투자대 3억 정도가 있어야지 이번 연말까지 버텨내고 내년도 정상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할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럴 때 이제 운영을 하기에 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고 실질적으로 상방률이 더 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 매각 관련 상방률과 할인 뭐 누가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 전에 를 많이 주고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그렇죠. 그런 부분 코스를 좀 잡으시고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쌍방울이 인수할 거야 아니면 할인이 인수할 거야 일정이 지난 막 그 종목을 노점에서 했는데 막 그런 신경 치면서 이렇게 비자발적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급한 종목들을 따라 붙이고요. 네. 이 신경이 한 차례 탁 나와주면 그럴 때 그 비중으로 연습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체크를 같이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입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상황 예상 좀 마지막 것 같은데 백신 볼까요? 자동차 부분 볼까요? 어느 쪽을 볼까요, 위원님들? 백신 볼까요? 네. 네. 백신일까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20%까지 조금 목표율을 갖고 있고 7월 말, 8월 말 이러한 이야기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정상화 이런 표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하면 이제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아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식보다는 이제 외식 수요의 증가 그리고 레저, 여행, 엔터 관련된 부분으로 섹터에 대한 전환이 조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식 수요 쪽으로도 제가 이번 주 음식 섹터를 한 주간 아침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이러한 외식 수요나 주류, 음료, 식자재 쪽에서도 펜트업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 펜트업 수요라는 것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면 각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전에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고가 내구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 섹터들이 좋은 수익을 내면서 함께 주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마스크와 외부 활동 증가, 외식 수요의 증가, 주류, 음료 그리고 외식 관련된 섹터들의 네. 펜트업 수요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모습들로 한번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백신과 음식료 섹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는 정말 백신 맞고 밖에서 테라스에서 치킨을 좀 먹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에서도 나오는데 치킨도 뭐 만약에 이스타 항공이 품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내식으로 닭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아무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내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뇌구조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오신 이야기들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계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 모두 가지고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나아가서는 한기를 어떻게 보내면 될지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주식 내구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다음 코너가 애프터 스탁인데요. 장이 끝난 뒤에 움직인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종목들을 보고 내일장 주목할 업종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뭐 위원님 두 분이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뭐 관망세가 짙어서 움직일까 싶긴 한데 그래도 내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장이 끝나고 움직인 종목 중에 지금 이름이 올라온 게 만도가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만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이 오늘 시외 핫 종목으로 꼽힌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들? 뭐 회사 분할한다
이슈가 있었던 것 공시가 같아요. 있었죠. 그 뭐 자율주행 관련 업체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키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LG화학에서 회사 분할하면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만도에서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좀 분할을 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화학 그때 이슈 나왔을 때 나오고 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시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분할한다고 해서 자회사로 남아 있는 거지 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저기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게 시외가에서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분할하는 거지. 네. 왜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닌데 저도 왜 빠지는지 이해를 못.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좋은 기업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가치적인 측면은 어차피 자회사로 들어가 있다면 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야죠.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좋은 종목이고 다른 데서 뭐 흠잡을 것 없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혹시나 빠진 종목이라면 하지 않을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시액에서 이제 움직임들을 볼 때? 네, 만도가 최근 바닥한다면 한 6만 원 언저리가 최근 조정을 받았을 때 바닥 라인이 6만 원인데 이 물적 분할 이슈가 과연 6만 원대에 나왔으면 오늘과 같은 시간 외에서 4% 이상 7만 원 언저리까지 현재 빠진 상황이거든요. 시간 외 종가 마감이 7만 100원인데 6만 원 선에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다면 시간에서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 그렇고요. 만도의 에이다스라고 하죠. 자율주행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는 건데 많이 오른 종목들에 있어서의 호재든 악재든 뉴스가 나오면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삼고 있는 시장의 논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도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MMS라는 가칭을 조금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의 분할인데 분할을 했을 때 좋은 부분들이 있죠.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존속법인인 만도의 실적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기업 가치에도 영향이 없는데 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좋아질 것인가. MMS라고 하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하나의 독립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상장입니다. 그러면 IPO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도의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어느 회사와 교환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현금 창출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후부터 홀딩스까지 살펴보실 때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모든 자동차에 탑재가 될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MS라고 하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어떠한 투자를 받게 되는가 아니면 IPO인가 아니면 완성차 업체와의 지분 교환이나 지분 투자를 받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짚어보면 6만 원에서 되돌리가 나오는 7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물적 분할 다시 7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이 단기간의 차트 박스라도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방에서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7만 4천 원 어간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고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 변곡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도가 6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 와서 이제 쉬지 않고 다시 갈까라는 감에 종목 하나만 주를 하신다면 시장 위험이든 종목 기업의 개별 위험이든 간에 한 번씩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우리나라 주식들 중 많이 오른 기업들에게는 많이들 이러한 포인트들이 산존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유념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분할 후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는지 그리고 분할 후에
얼마만큼의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만도나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나 그리고 한라홀딩스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에서 또 하락 보이고 있었던 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분께 자율주행 관련돼서 만도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점 가지고 혹시나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는 나의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시지 마시라고 만도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외에서 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당장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하락을 했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자동차 섹터들이 좀 신고가를 치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이게 있어서 기회가 되네요.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현대자동차 실적이 굉장히 미국에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겠나. 시세가 막 팍팍 터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겁죠. 네,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저점에서 여러분들 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자세히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올해부터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바닥권에서 지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우상향 흐름 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대신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